지난 1년 넘게 부동산이 하락을 계속하면서 가격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참에 상급지로의 갈아타기를 결심한 사람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혹은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본인은 집을 이미 팔았는데 본인이 노리는 집은 이미 없거나 호가가 확 뛰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하급지 물건이 팔렸다는 건 상급지 물건은 이미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오늘은 달라진 부동산 시장에서의 갈아타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집을 급하게 팔았는데 살 집이 2억이 올라서 갈아타기를 노리시던 분이 허탈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군포에 거주하시는 A씨가 지역 대장 아파트가 많이 떨어져서 매수를 고려했는데, 일단 본인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놓고 기다리는 사이 대장 아파트는 급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2억이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또 안양에 사시는 B씨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해 본인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노려보고 있던 급매물이 사라져 전월세를 살지 청약을 노릴지 고민 중이시라고 하시네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 진짜 반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특례 보금자리론도 출시 한 달 만에 17.5조가 신청되면서 꽤 흥행을 하고 있죠. 특보론 같은 경우 무주택자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1주택자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1주택자들이 특보론을 신청하는 이유는 대부분 더 좋은 대출 조건으로의 대환이나 갈아타기 때문이고요. 지난 1년 넘게 부동산이 하락을 계속하면서 가격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금융적인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이참에 상급지로의 갈아타기를 결심한 사람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혹은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노리던 상급지의 집은 급매물이 없어지거나 호가 자체가 다시 뛰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난 상승장에서의 갈아타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니, 상승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정상적인 시장에서 어떻게 갈아타기가 되는 건지는 아시나요? 바로 선매수 후매도라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기가 갈아타기할 상급지 아파트를 먼저 사고 그 다음 본인이 거주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순서죠. 근데 2022년부터 시장이 얼어붙었죠. 2022년 초부터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중순부터 시장이 약간 이상해지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굳어버렸습니다. 2022년 말 생각해보시면 이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일시적 2주택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새 집을 매수하고 기존 집을 특정 기간 안에 처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새 집을 매수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기존 집이 안 팔리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게 된다든지 기존 대출이 회수된다든지 이런 식의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었죠. 물론 다 개인의 판단이니까 이게 사회의 문제다, 시스템의 문제다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봤다는 거죠. 방향은 반대지만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사실 지금 생긴 겁니다. 현재는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별로 거래가 슬슬 되기 시작하죠. 물론 바닥이다 아니다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다시 매수 매도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1주택자들도 다시 갈아타기를 노리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본인은 집을 이미 팔았는데 본인이 노리는 집은 이미 없거나 호가가 확 뛰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하급지 물건이 팔렸다는 건 상급지 물건은 이미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시를 간단히 들어보면요, 한창 최고가를 찍은 좋은 시기일 때 부천의 중동 레미안은 10억 정도였고 오른쪽 철산의 철산 레미안자에는 13억 2천 정도 했습니다. 대략 차이가 3억 2천만 원 정도 나죠. 광명철산이 부천 중동의 상급지라는 건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근데 지난 1, 2월에 실거래가가 찍힌 걸 비교해보면 중동 레미안은 7억 7천 정도, 철산 레미안자이는 8억 8천 정도 찍혔습니다. 대략 1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죠. 부동산이 한창 상승기일 땐 그 차이가 3억 넘게 나던 것이 급하게 조정장을 맞으니 3억 차이 나던 게 1억 차이로 줄여버렸죠. 물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어든 갭을 보고 갈아타기를 시도한 건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7억 7천의 부천 매물을 매도한 A씨가 상급지를 보고 있던 철산 매물을 사려고 보니 이게 호가가 거의 10억 가까이로 뛰어버린 거죠. A씨는 하락기에 갈아타기가 좋다고 해서 3억이 있어야 갈아탈 수 있었던 게 이제는 1억이면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범위 안에 들어오니 자기 아파트를 갈아타기 하려고 판 건데 갑자기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그 갭이 1억에서 2억 넘는 돈으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억울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본인의 하급지 매물이 팔렸다는 건 상급지 매물을 원래 사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호가가 올랐고 그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직 오르지 않은 하급지 매물을 사러 온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수요는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흐르잖아요. 지금 이런 현상이 사실 수도권에서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예시만 들어보면요, 일산에서 은평이나 상암으로 들어오려다 매수 실패할 수 있고요, 김포에서
마곡이나 목동으로 들어가려다 매수 실패할 수 있고요. 안양에서 과천이나 사당 쪽으로 들어가려다 매수 실패할 수도 있고, 용인 영통에선 분당으로 들어가려다, 분당에선 잠실이나 강남으로 들어가려다, 남양주나 구리에선 하남 혹은 강동으로 들어가려다, 노원 도봉에선 기름뉴타운이나 청량리로 들어가려다 실패할 수 있겠죠. 앞에서 언급한 모든 지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루트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급지에서 상급지 갈아타기가 실패하는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맨 처음에 제가 영상을 시작하면서 인용했던 기사를 보면 유명한 전문가 선생님들이 저마다의 대책이나 대응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번, 매수와 매도를 순서대로 하지 말고 같은 날 동시에 해야 한다. 2번, 매도와 동시에 매수 계약금을 넣어야 한다. 3번, 전세 혹은 월세로 살면서 같은 가격대의 급매물이 나오길 기다린다 등 어떤 조언은 현실적이고 어떤 조언은 보수적이고 어떤 조언은 약간은 공격적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잠깐의 반등 후 꼬꾸라지는 데드캣 바운스가 될 것인지에 따라 갈릴 텐데요. 사실 저희 오분임장도 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에 따라 정확히 3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한다면 업그레이드 매수가 늘어날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났고 내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사할 상급지 아파트를 못 샀다면 내 소유 부동산이 없다는 공포심을 이겨내기가 어렵겠죠. 이런 경우엔 내가 팔았던 아파트와 유사한 상품, 유사한 입지 아파트를 다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부천을 예로 든다면 중동이 아니라 상동의 아파트를 다시 산다든지 오른쪽 구로구의 고척동 아파트를 산다든지 철산보다는 낮은 그러나 부천과 유사하거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아파트를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 비슷한 아파트를 다시 산다고? 그럴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쭉 이어져 왔던 상승장을 한번 복귀해보세요. 아파트를 안 사는 쪽의 공포심이 엄청났습니다. 그 포모가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했던 거고요. 심지어 지금은 오랜 기간 하락장을 맞은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장의 기억이 아직 몸에 깊이 남아있죠. 다시 상승한다면 그걸 놓치기 싫을 겁니다. 2번, 부동산 시장이 상승도 하락도 제대로 된 모습을 안 보여준다면 이 경우엔 혼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오를 거라 주장할 것이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내릴 거라 주장할 겁니다. 이런 소음들 사이에서 갈아타기 수요는 엄청난 혼란을 겪겠죠. 결국 정부와 언론의 스탠스가 중요해질 것 같고 어떻게 사람들을 유도하느냐에 따라 1번처럼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수도 아니면 0급에서 상급지 매수를 선택할 수도 이것도 아니면 전월세 거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열린 결말로 지켜봐야겠죠. 3번,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다면 지금의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이고 결국 장기 하락 혹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사람들은 매수를 멈추고 전월세 거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히려 다행이죠. 순간의 반등을 재상승으로 착각해서 무리한 상급지 매수를 하거나 다른 아파트를 샀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울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잠깐의 반등세에 본인 아파트를 팔 수 있었으니 하락 조정 후 나중에 다시 저렴한 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는 청약으로 좋은 단지를 분양받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현재 반등장에서 일어나는 갈아타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기사에 나온 사례들은 약간은 자극적으로 선정된 일부 사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투자자 마인드를 가진 1주택 갈아타기 수요들은 종종 재수가 없다면 저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갈아타기를 고려 중이시라면 혹은 무주택자, 다주택자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될 만한 영상이니까요. 이번에 저희 오분임장이 드린 얘기를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